개면은 40문제가 몇 개예요? 200개네, 그죠? 그래서 항상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일단 우리가 40문제지만 지문이 200개다. 지문이 200개 같으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대부분 다 여기하고 비슷하게 그런 느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 이거 보다가 저거 보다가 자꾸 찔딱거리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40문제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눈을 부라리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소화를 한다면 그게 훨씬 더 빠르다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51번 보겠습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의 물권적 청구는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함으로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한다. 맞고, 이번에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현재 명의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번은 뭐를 물었는지 아십니까?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그래서 항상 뭐를 물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를. 오, 요까지 지워버렸네. 요까지. 훌륭합니다. 훌륭하다. 화면에 여만 딱 비치고 있거든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물권적 청구 있잖아요. 물권적 청구, 물권적 청구는 우선은 주체가 누구냐,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구에게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자, 주체는 현재의 물권자입니다. 현재의 물권자가 청구를 한다. 누구에게 하느냐? 현재의 점유자에게 합니다. 현재의 점유자에게. 그리고 물권적 청구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결정적 차이입니다. 자, 상대방에게 손배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근데 물권적 청구를 할 때는 귀책 사유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을 딱 보시면 현재 명의자에게, 그게 이제 상대방이단 말이야. 진정한 소유자는 주체고 현재 명의자는 상대방입니다. 그럼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없어도 되지. 그래서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소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를 의미하거든요.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자, 항상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말소 청구는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기억나요? 소유자. 그걸 묻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쟁점입니다. 소유자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상대방에게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된다. 귀책 사유가 없어도 된다. 자, 3번에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 건축한 경우에 갑은 을에 대해서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자, 3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퇴거 청구.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퇴거 청구, 철거 청구. 토지 위에 건물을 지금 지었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자, 그런데 건물청을 나눠 가지고 2층에는 갑이 살고 1층에는 임차인에게 빌려줬습니다. 이렇게 빌려줬어. 이거 거꾸로 할까요? A 토지를 합시다. A 토지. 자, 땅 주인은 A인데, 자, A 토지에 갑이라는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서 을에게 빌려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땅 주인은 누구예요? A. 건물 주인은 누구예요? 갑. 건물의 세입자는 누굽니까? 을. 자, 그러면 A가 취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단 말이야. 건물을 철거하라. 철거 청구. 그 다음 건물에서 나가달라. 퇴거 청구. 이렇게 두 개. 자,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철거 청구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합니다. 누구에게 한다고? 소유자. 이때 소유자는 실질적 소유자도 들어갑니다. 미등기 매수인을 주로 실질적 소유자를 합니다. 그러면 퇴거 청구는 누구에게 하느냐? 요 사람이 아닌 건물 점유자에게 합니다. 주로 임차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이 명확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건물 주인에게는 항상 뭐를 청구? 철거 청구. 세입자에게는 무슨 청구? 퇴거 청구.
거꾸로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3번 보시면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 건축한 경우에 땅 주인 갑은 을이 건물 소유자입니까? 그래서 갑은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퇴거를 청구할 수 없고 뭐를 청구해라? 철거를 청구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3번은 맞네요. 그죠? 요 명확하게 요 시험에 매년 거의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 지금이라도 잘하면은 60점 돌파는 될 수 있다니까 충분히. 자, 건물 소유자에게는 무슨 청구? 철거 청구. 네? 방해 제거 청구. 그 다음에 건물 점자에게는 퇴거 청구. 이거는 명도 청구, 반환 청구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딱 기억하시라. 자, 4번에 지역권.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 중에서 반환 청구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맞네요. 자, 5번에 무단으로 건축한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줄 거세요.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자,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이 사람을 실질적 소유자라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철거 청구는 그죠? 형식적인 소유자에게도 철거 청구할 수 있고 실질적인 소유자에게도 철거 청구할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대지 소유자는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에게도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래야 된단 말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을 뭐라고 한다고? 실질적 소유자. 등기까지 해버리면 형식적 소유자고 등기는 안 했지만은 건물을 사가지고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고 있으면 실질적 소유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죠? 미등기 매수인 즉 아직까지 사기는 사는데 등기만 안 하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실질적 소유자. 그 사람에게도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5번이 틀렸네요. 자, 52번 등기해야 되는 거. 뭐 이것도 계속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 이번에 문제는 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은 문제는 잘 냈다니까. 좋은 문제로. 자, 결국에는 등기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법률 행위로 변동시키냐 법률 규정이나 기타 사실로 변동시키냐 이걸 알아내야 된다. 자, 법률 행위로 변동시킬 때는 반드시 등기해야 되고 법률 규정이나 사실로 할 때는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자, 그러면 유치권의 취득은 뭘까요? 유치권의 취득.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입니다. 그래서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을 법정 담보물권이라 합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담보물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유치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합니다. 그래서 등기 안 해도 돼요. 자,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주점유 들어보셨죠? 평온, 공연 점유. 세 번째는 20년 점유. 네 번째는 반드시 등기하라. 요 4가지. 자, 대신에 이때는 대상 자체가 소유권을 취득시효 할 때 이 4가지가 필요하단 말이야. 자, 기억하세요. 점유는 뭐라고? 자주, 평온, 공연, 점유, 20년 이상 점유, 등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에서 예외적으로 등기를 해야 취득하는 것은 취득시효 요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 물은 거는 소유권을 물었습니까? 분묘기지권을 물었습니까? 분묘기지권. 그럼 분묘기지권은 소유권이 아닙니다. 분묘기지권 이걸 묻고 있어요.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 하려면은 1번 필요 없어. 2번 필요해. 3번도 필요해. 등기도 필요 없어. 분묘기지권. 자, 왜 그렇습니까? 분묘기지권은 관서법으로 취득합니다. 맞죠? 관서법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등기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시효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되지만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할 때는 등기 안 해도 된다. 2번도 등기 필요 없어. 자, 3번에 보세요. 현물 분할의 합의에 의해서 공유 토지에 대해서 단독 소유권의 취득. 자, 분할의 합의에 줄 것이고. 자, 분할의 합의는 계약 아닙니까? 계약. 계약입니다. 계약은 법률 규정입니까?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행위. 그래서 3번은 등기해야 취득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3번을 바꿔가지고 현물 분할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 그러면 등기할 필요 없어요. 왜? 형성 판결로 취득할 때도 등기할 필요 없다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는 합의, 협의, 계약에 의해서 취득했기 때문에 3번은 등기해야 됩니다. 자, 4번에 법정지상권의 취득도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므로 등기할 필요 없고, 5번에 공용증수 수용도 법률 규정이므로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디서 하면 등기 추정력 1번 보세요.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 회복 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당연히 맞죠. 자, 등기가 말소가 불법으로 됐단 말이야. 그럼 불법 말소가 됐기 때문에 권리는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있어 보이지.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됐기 때문에 여전히 명의자에게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 자, 등기가 현재의 진실한 권리 상태를 공시하면 그의 이런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했다고 해도 추정력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 뭐 이건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 자, 3번에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고 증명이 되면은 추정력이 깨집니다. 자, 보존 등기는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하고 있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갑다씨가 신축을 했네. 조사를 해보니까 갑다씨가 최초로 사정을 받았네. 사정은 토지를 분양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 돼 있지만, 그죠? 자, 다른 사람이 건축했다, 다른 사람이 사정을 받았다고 증명이 되면 참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졸려가지고 죽겠는데 저리 훌륭한 사람이 있나, 그죠? 눈치가 저리 빠르다, 그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신축했거나 다른 사람이 사정을 받았다는 것이 증명되면은 요 보존 등기 돼 있어도 권리자로 추정이 된다, 깨진다, 이렇게.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되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정했다. 위조됐다 이 말입니다. 자,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 즉 매매 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증명된 경우는 추정력이 팍 깨집니다. 자, 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증명된 경우는 추정력은 깨진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자,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을이라는 사람이 샀어. 이렇게 1억으로 매매.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앞으로 보세요.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을에게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일단은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을 앞으로 등기된 원인이, 그죠? 위조된 것으로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정이 뭐 된다고? 깨진다고.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입증이 되면 을이 권리자로 추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그래서 4번을 다시 읽어볼게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 추정력은 깨진다. 그리고 이때 깨지는 거 옆에 써놔라. 팍삭 깨진다 써놔라. 팍삭. 시험장에 가면 이런 게 생각 안 납니다. 흰머리가 팍삭 깨진다 하더라 하면서. 팍삭 깨지기 때문에 다른 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 가등기는 추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등기 중에서 추정력이 안 되는 거 5개 이야기했습니다. 그 옆에 빨리 적어라, 빨리. 가등기, 사자 등기, 허무인 등기, 표제부 등기, 동일 접수번호 등기. 5개. 내일 모레 시험인데 또 불러주세요. 알았으면 또 부를게요. 자, 가등기, 또 사자 등기, 허무인 등기, 표제부 등기, 동일 접수번호 등기.
자, 54번.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자, 점유자, 회복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무슨 말이냐부터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자, 갑이라는 사람은 주인입니다. 주인이야. 을에게 빌려줬어요. 임대차. 그 집이 이제 이쪽으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요 임대차가 무효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무효로 돼버리면 갑은 집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자라고 합니다. 근데 을이 돌려주기 전에는 을이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을이 점유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걸 회복자와 점유자의 관계다, 이렇게 부릅니다. 무효. 물론 이게 무효가 아니고 취소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해제가 됐을 때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생략이 되는데 을은 지금 갑에게 돌려줘야 하는데도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단 점유자입니다. 무단. 적법 점유자가 아니고 무단 점유자다. 자, 이런 경우에 을이 갑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3개 있습니다. 저 집에서 과실이 생겼다, 월세가 생겼다, 이거를 을이 먹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을이 점유하는 중에 집이 멸실되거나 훼손이 됐어. 훼손. 그때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을이 집에다가 비용을 지출했어. 비용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럼 비용을 지출했을 때 집을 돌려주면서 갑에게 비용 내라, 이걸 어떻게 청구하느냐, 이 3가지 문제가 딱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방식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그러면 이 제목이 3개 벌써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과실 문제는 을이 간단하게 선의로 점유했으면 먹을 수 있고 악의로 점유하면 먹을 수 없고. 자, 비용은 2 종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필요비가 있고요, 유익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필요비는 다시 2가지가 있습니다. 특수 필요비, 통상의 필요비. 자,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하고는 상계됩니다. 이렇게. 자, 을이 선의자로서 과실을 먹었다면은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서로 상계돼 버린다. 자, 기억을 한번 보실까요?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선의의 점유자라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뜻이. 다른데 선의하고 좀 달라요. 다른데 선의는 몰랐다, 이게 선의인데, 자,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하면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권한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 정확하게 맞습니다. 핵심은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권한이 있다고 오신. 자, 기억은 맞고. 자, 연에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습니다. 그러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랬는데 일체의 필요비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니은은 X. 자, 이것이 악의 점유는 자주이든 타주이든 귀책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책임은 크게 자주이면서 선의이다. 이때만 현존이익만 배상하면 됩니다. 즉 책임이 감경됩니다. 이때는 감경. 자, 나머지 기타 있잖아요. 기타는 3가지가 있네요. 자주, 악의, 타주, 선의, 타주, 악의. 자, 이 4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자주와 선의의 경우가 가장 착해 보이잖아요. 이때만 책임이 감경되고 이때는 전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악의의 점유자는 선의, 자주에 무조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악의의 점유자는 자주이든 타주이든, 그죠?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맞네요, 그죠? 이거. 자, 리얼의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 청구에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즉 유예할 수 있다. 필요비가 아니고 유익비입니다. 자, 필요비는 돈이 작고 유익비는 커요. 그 유익비는 크기 때문에 당장 줄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연기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리얼은 뭐가 틀렸다고? 필요비가 아니고 유익비. 유익비의 경우에 허여할 수 있다. 옳은 것은 기디가 되겠습니다. 자, 55번에 옳은 것을 골라라. 1번은 197조 조문에 있습니다. 197조. 자, 선의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는 소 제기 시부터 악의자로 본다. 그때부터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소 제기한 때부터 소급하여 악의자로 본다. 1번은 X. 자, 이번에 소유의 의사는 추정됩니다. 추정은 옆에 써놓으세요. 네 가지가 추정됩니다. 소유의 의사 추정, 선의 추정, 평온 추정, 공연 추정. 그러나 무과실은 제외. 그래서 이번은 과실 없이 추정, 무과실 추정. 이게 때문에 틀렸다 이 말입니다. 자, 추정은 몇 개가 된다고? 네 가지. 자, 자주로 추정, 또 뭐로 추정? 선의로 추정, 공연으로 추정, 평온으로 추정. 이렇게. 자주, 즉 소유의 의사죠, 그죠? 자, 자타가 의심이 되면은 자주로 추정, 선악이 의심이 되면은 선의로 추정, 공연과 은비가 헷갈리면은 공연으로 추정, 평온이나 폭력이 헷갈리면은 평온으로 추정.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됨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과실. 자, 그래서 이번은 과실 없이, 즉 무과실로 추정된다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3번에 점유 매개 관계는 반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관계다. 이건 맞는데 여러분이 뭐를 묻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쉽다. 쉬워.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갑이 주인입니다. 주인. 자, 을한테 빌려줬습니다. 임대차. 을은 임차인입니다. 그럼 이 사람을 직접 점유자라 하고 이 사람을 간접 점유자라 합니다. 이렇게. 자, 빌려준 사람을 뭐라고? 간접. 빌린 사람을 직접.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직접 점유하게 한 사람을 간접 점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요거를 점유 매개 관계라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점유 매개 관계. 이렇게 점유. 그러면 점유 매개 관계가 있으면 항상 요 간접 점유자가 직접 점유자에게 법적으로 반환 청구권을 궁극적으로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간접과 직접을 연결시켜주는 관계를 점유 매개 관계. 그러면 점유 매개 관계가 되려면 간접 점유자가 직접 점유한테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주인이 임차인한테 임대차가 끝나면 반환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점유 매개 관계는 반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관계이다. 맞다. 자, 4번에 소유의 의사, 자주냐 타주냐 여부는 주관적으로 판단합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합니까? 객관적. 그래서 4번도 X입니다. 자, 5번은 보지 마십시오. 필요 없고. 자, 뒤로 넘겨 보실까요? 자, 주의 토지 통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주통권은 언제 인정이 되느냐? 기존의 통로가 없을 때 인정. 두 번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실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통권이 인정. 그래서 1번은 맞네요. 그죠? 자, 2번은 뭐 당연한 소리고. 3번, 주통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통로 개설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돼요. 당연하죠. 땅 내준 사람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다니는 사람이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그래서 통행권자가 통로 개설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자, 그림도 요 한번 그려볼까요? 다시. 잠시 한번 봅시다. 여기 도로입니다. 이렇게. 지역권하고 유사하죠. 그죠? 자, 여기는 갑이 소유하고 을이 소유하고. 자, 을이 여기를 통행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을이 여기를 통행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갑하고 계약을 해서 지역권을 취득해서 다닐 수도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주의 토지 통행권으로 다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 을을 뭐라고 부를까요? 부를 때 을 통행권자라고 부릅니다. 피통행지 하고 싶죠.
을의 땅을 피통행지를 하고, 을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은 뭐라고? 통행권자. 이 사람은 뭐요? 통행지의 소유자 이렇게 부릅니다. 통행지 소유자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물은 게 뭐예요? 자, 거기 보세요. 이번에 보시면, 이번 아니고 3번. 주통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 여기 보세요. 통로를 개설했잖아, 여기에. 뭐 자갈도 깔고. 그 비용을 갑이 내야 됩니까? 을이 내야 됩니까? 을이 내야지. 을을 뭐랍니까? 통행권자. 자, 4번에 주통권의 범위는 현재 이용 상황까지만 대비하지 장래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는 없다. 4번이 답이네. X. 자, 5번에 무상통행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경우에 무상통행권이 생기냐? 자, 통행권은 원래 돈 주고 다니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공짜로 다닐 수도 있습니다. 무상통행권. 자, 무상통행권의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부 양도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할이 됐을 때, 이 두 가지를 딱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부 양도, 분할. 자, 여기 보세요. 자, 원래는 갑이라는 사람이 전체를 하나의 필지로 소유하고 있다가 일부를 을한테 양도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일부 양도. 그 다음 두 번째, 원래 갑하고 을이 공동 소유를 하고 있다가 쪼갰다. 이걸 뭐라고? 분할. 그래서 일부 양도나 분할일 때는 을은 공짜로 다녀도 된다. 이걸 무상통행권이랍니다. 그럼 을이 공짜로 다니다가 을다시한테 팔아먹었어. 이렇게. 그럼 을다시를 뭐라느냐? 피통행지의 특별승계인. 그래서 무상통행권의 혜택은 일부 양도나 분할의 당사자인 을만 혜택을 받는 것이지 그로부터 넘겨받은 특별승계인은 다시 유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5번에 무상주의 통행권은 포위된 토지, 즉 피통행지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네요, 그죠? 자, 57번에 여러분들이 전문가 점유 취득쇼 틀린 것을 골라라. 자, 1번에 시효 완성 후 소유자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점유자는 취득시효 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취득시효. 워낙 중요하므로. 자, 올해 열심히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1차는 꼭 되시기 바랍니다. 2차는 작전을 잘 짜시고 올해 1차조차도 안 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앞으로 상대평가가 지금 임박했습니다. 임박했어. 앞으로 정상적으로 공부해서 시험을 댈 수 있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제가 봤을 때 2년 정도 지나면은 그냥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미리부터 안 하는 게 좋다. 전국에 만약에 상대평가가 되면은 1회부터 10회까지가 상대평가였거든요. 그때 1년에 2,000명 합격시켰습니다. 2,000명. 절대평가 시절에는 15,000명에서 2만 명이 합격했어요. 예? 그럼 10분의 1로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2,000명이 합격하면 양산 시내 전체에서 한 명 나올까 말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대평가 되기 전에 한 2년 정도 기간 안에 성부를 보려면은 올해 2차까지는 몰라도 1차는 무조건 붙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면 내년에 끝낼 수 있거든.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이라도 1차를 열심히 해가지고 통과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취득시효를 한번 봅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자, 을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25년 점유했다고 봅시다. 이렇게. 자, 여기가 10년 차이고 여기가 20년 차고 여기가 23년 차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23년 차에 을이 점유를 계속 하고 있는 동안에 갑이 병한테 등기를 해줘 버렸습니다. 이렇게 병 앞으로 등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요 형태가 그동안의 시험 문제의 90% 이상 출제가 됐습니다. 갑하고 을하고 병의 관계. 그럼 우선 이름을 부를 때 갑은 진정한 소유자라 하고 을은 뭐라고 그럽니까? 을은 자주, 평온, 공연 20년 점유했어요. 등기까지 하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등기는 아직 안 했어. 그런 경우를 완성자라고 합니다. 뭐라고? 완성자.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은 신분이 3번 바뀝니다.
최초에는 점유자, 20년 지나면은 완성자, 등기까지 하면은 소유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완성자 을하고 갑하고 싸움이 붙었다. 무조건 완성자가 이깁니다. 을이 이겨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청구를 못해요. 근데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를 해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하고 을이 붙으면 누가 이긴다고? 을이 이깁니다. 을이. 완성자가 등기는 안 했지만. 근데 병하고 을이 붙었다. 그러면 병이 이깁니다. 그래서 을이 병에게 취득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 버린다. 여기까지 딱 알면은 기초가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취득쇼에서. 자, 그래서 명칭을 다시 부를게요. 갑을 뭐라고? 진정한 소유자. 을을 뭐라고? 완성자. 요 사람을 뭐라고 부르더라? 완성 후에 등기승계인, 이해 관계인, 제3자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요 을이라는 사람이 나 20년 점유했습니다 이래 하면 판사가 언제부터요? 이렇게 합니다. 그 언제부터 그걸 기산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을이 기산점을 점유 개시한 때부터 20년 요래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역산으로 25년 차부터 5년 차까지 이렇게 역산,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임의로. 자, 우리가 이것도 상식으로 볼까요? 만약 병이 없어. 병이 없으면 을은 20년만 채우면 됩니다. 그럼 뭐 처음부터 20년 이렇게 하든지 역산해서 20년 하든지 상관이 없어. 그래서 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을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병이 존재하면 을이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면 병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병이 존재하면 반드시 처음부터 기산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세요. 1번. 자, 1번에 완성 후 소유자 변경이 없다 돼 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그림 보세요. 그림. 자, 지금 완성 후에 소유자 변경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병이 있단 말입니까? 병이 없단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지. 병이 있다는 말은 소유자가 변경됐다 이 말이고, 병이 없다는 말은 소유자 변경이 안 되고 갑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글을 잘 읽어야 돼. 소유자 변경이 없는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병이 없단 말이잖아요. 병이 없으니 을이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이래 맞잖아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 아닙니까? 자, 이번에 완성되기 전에 명인이 바뀌었다. 자, 여기 보세요. 완성되기 전에 10년 차에 명의자가 병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파란 병은 뭐랍니까? 완성 전에 승계인. 요 하얀 병은 뭐랍니까? 완성 후에 승계인.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 파란 병에 대해서는 을이 이깁니다.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왜 이래서 하지 마라. 답답하게. 이거는 지금 벌써 옛날부터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을하고 병이 붙으면 누가 이긴다고? 병. 을하고 병이 붙으면 누가 이긴다고? 병. 요렇게. 저 파란 병하고 하얀 병은 어느 게 시험에 잘 나올까요? 응? 그게 녹음만 들은 사람은 저 파란 거 하얀 거 이러면 잘 모르겠죠. 예. 자, 이게 시험에 90% 나옵니다. 왜?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은 을이 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다. 끝. 그 뒤에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요 사람한테는 을이 취득시효를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 그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을이 억울하잖아. 그럼 을은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이렇게 자꾸 확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자, 다시 한번 봅시다. 2번. 자, 이번에 완성되기 전에 명인이 바뀌었다. 그 말은 파란 병이다 이 말 아닙니까? 파란 병. 따라서 완성자는 완성 당시의 명인 파란 병에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잖아요. 이제. 국어 연습 잘해라. 자, 여기 보세요. 완성이 되기 전에 주인이 바뀌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야? 완성이 되기 전에 주인이 바뀌었을 때는 완성자는 요 바뀐 명의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자, 3번에 완성 후 제3자. 이제 하얀 병을 이야기하네요. 완성 후 제3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여 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점유자는 제3자에 대해서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이 두 명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완성 전의 병한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완성 후의 병한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아닙니까 지금?
자, 4번에 완성 후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시점으로 삼아 점유자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재취득시효를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23년 차에 병으로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른 병한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병으로 바뀐 다음에 여기서부터 을이 또 계속 이렇게 점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웃기는 소리 했잖아요. 몇 년까지? 43년까지. 이 지독한 놈이다.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지독한 소리. 예? 그래서 주인이 병으로 바뀐 다음에 또다시 20년을 채워서 그때는 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다. 이걸 뭐라고 불렀다고? 재취득시효, 2차 취득시효. 자, 그래서 그게 4번입니다. 완성 후 제3자가 즉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점유자는 취득시효를 다시 주장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재취득시효, 2차 취득시효. 자, 5번에 일반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됐다. 자, 우리가 국가재산은 여기 보세요. 자, 이 토지가 지금 토지가 국유재산이에요. 국유재산. 국유재산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관공서 같은 거를 행정재산이라 합니다. 국가가 소유한 저 짜투리 땅을 일반재산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행정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관공서를 20년 이상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더라도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 일반재산은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일반재산이었다가 행정재산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 20년 차까지는 일반재산이었다가 등기하기 직전에 행정재산으로 바뀌었어. 그럼 이게 취득시효 되겠느냐? 무조건 안 됩니다. 하여튼간에 최종적으로 등기하기 전에 행정재산이 됐다면 취득시효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 정확하게 읽어줘야 돼. 그래서 5번에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된 이상 일반재산일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이라도 행정재산으로 됐다면 시효 취득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8번. 자, 갑이 3분의 2, 을이 6분의 1, 병이 6분의 1. 뻔한 거 아닙니까? 갑은 과반수다 이 말이죠. 과반수. 갑은 과반수다. 자, 과반수는 독점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혼자서 배타적 독점하는 방식으로 관리 방식을 결정할 수 있어요. 갑은 3분의 2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1번은 갑은 A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을과 병에 대해서 그 지분에 상하는 차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당연하죠. 자, 여기 잠시만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토지가 하나 있어요. 자, 갑이 3분의 2야. 3분의 2. 을이 6분의 1이야. 병이 6분의 1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죠? 요걸 약분하면 3분의 2가 맞나? 3분의 2, 6분의 6분. 그죠? 그러면 이게 6분의 2면은 반올림하면 얼마입니까? 3분의 1 아닙니까? 맞죠? 이거 보태면 전부 다 얼마예요? 그걸 알아야 될 거. 3분의 2, 6분의 1, 6분의 1 합하면 얼마예요? 1 아닙니까? 1. 이것도 계산할 줄 알아야지. 자,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 합니까? 과반수, 다수 지분권자, 과반수 지분권자라 합니다. 그럼 을과 병을 뭐라 합니까? 소수 지분권자라 하고 뭐요? 과반수 미달의 지분권자라 합니다. 이렇게 부를 때. 그러면 이 사람은 관리를 혼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전체 토지를 갑이라는 사람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타적으로 사용. 그래서 사용해가지고 이득이 얼마 나왔냐? 300만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600만 원 나왔다 합시다. 600만 원. 이득이 600만 원. 그럼 갑이 혼자서 사용은 독점해서 배타적으로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사용 이득까지 혼자서 가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사용 이득은 600만 원 중에서 얼마를 가져야 된다? 400만 원. 이 사람은 100만 원. 이 사람은 100만 원. 그러면 6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은 부당 이득이기 때문에 각자 100만 원씩 반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게 1번 아닙니까? 1번.
자, 이번에 정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격리되어 있다면 어른 단독으로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하죠. 자, 여기 보세요. 자, 분명히 세 사람이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데 정이라는 사람이 불법으로 등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불법으로 등기, 정이라는 사람이. 그럼 불법으로 등기됐기 때문에 이 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말소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공유물이 침해됐을 때는 물건을 돌려달라 청구할 수도 있고 등기를 말소해라 청구할 수도 있고, 그죠?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배웠습니다. 자, 주로 물건을 돌려달라 할 때는 전부, 등기 말소는 기억납니까? 네 거 빼고 말소해라. 돈은 뭐요? 내 거만 돌려달라 이렇게 청구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자, 갑이든 을이든 병이든 보존행위 차원에서 정한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네 거 빼고 말소를 청구한다. 근데 네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래서 누가 말소를 청구하든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게 2번 아닙니까? 자, 3번에 정의 불법 점유하고 했습니다. 불법 점유. 정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불법 등기를 한 것이 아니고 불법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법 점유. 자, 앞으로 보세요. 자, 정의 전체를 불법 점유하고 있으면 갑이든 을이든 병이든 보존행위 차원에서 물건을 돌려달라 하잖아요. 물건 돌려달라 할 때 일부를 돌려달라 합니까? 전부입니까? 전부를 돌려달라 이렇게. 자, 4번. 자, 병은 단독으로 자기 지분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당연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병이라는 사람은 자기 지분 위에, 그죠? A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앞으로 보세요. 병은 자기 지분에 갑과 을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자기 지분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 말은 A는 병의 지분의 저당권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A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때 갑과 을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왜? 이 병이라는 사람이 6분의 1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처분이거든. 처분. 응? 처분. 처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물건을 양도 이전 설정 포기를 처분이랍니다. 그러면 그 병이라는 사람이 지분을 처분한다 이 말 아닙니까? 공유물을 처분합니까? 지분을 처분합니까? 지분을 처분할 때는 동의가 필요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분을 처분. 아시겠어요? 공유물을 처분한다. 지분을 처분한다. 지분을. 그래서 갑과 을 동의 없이 자유롭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맞잖아요. 그죠? 자, 올해 갑이 을과 병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정에게 공유물을 처분하는 계약을 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이제는 지분을 처분한 게 아니고 공유물을 처분했습니다. 공유물을.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갑 다시에게 이 토지 전체 이거를 지금 처분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분을 처분했습니까? 공유물을 처분합니까? 공유물. 네? 공유물을 처분했다. 자, 그러면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병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체를 갑 다시에게 처분을 딱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처분하는 단계를 딱 두 단계로 나누면 매매를 처음에 했을 거 아닙니까?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처분을 함으로써 등기까지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보면은 3분의 2만큼은 권리자로서 이렇게 했고 3분의 1은 타인의 권리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유효.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다. 들어봤습니까?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다. 그런데 타인 권리를 처분하는 것은 뭐라고? 무효입니다. 무효. 요렇게. 의리부리하게 알면 이런 거는 답이 안 나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그죠? 을과 병의 지분, 즉 3분의 1에 관해서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것은 유효이기 때문에 매매 자체는 전부가 유효입니다. 전부.
자기 권리를 매매한 것도 유효,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것도 유효. 그런데 처분과 등기는 자기 권리를 처분 등기하는 것은 유효, 을과 병의 권리를 처분 등기하는 것은 무효. 이래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정확하게. 자, 그러면 5번은 물은 게 계약을 한 경우에 그 계약을 물었잖아요. 매매 계약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인의 권리를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은 뭐라고? 유효이다. 이래 맞잖아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거 아닙니까? 처분 자체를 물었다, 계약을 물었다? 계약을 물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앞으로 보세요. 자, 요놈의 갑이라는 사람이 이 전체를 갑다시한테 넘겼단 말이야. 그러면 갑이 넘겼으면은 요 을과 병의 지분은 3분의 1에 관해서는 권리 없는 자로서 이렇게 매매하고 처분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권리 없는 자라도 매매 계약을 하는 것은 괜찮단 말이야. 그러나 권리 없는 자가, 즉 을의 병의 권리를 갑이 처분 등기하는 것은 무효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시겠나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59번에 틀린 것을 골라라. 자, 1번은 무슨 사건이니까 이거 외우라 그랬습니다. 1번 기억날까요? 우리 법정지향권의 4대 판례 들어봤습니까? 신의칙 사건, 멸실 후 신축, 철거 후 신축 사건, 포괄매매 사건, 토지 낙찰 전 건물 양도 사건. 그럼 1번은 무슨 사건입니까? 철거 후 신축, 멸실 후 신축. 이거는 결론을 외우라 그랬습니다. 토지만의 저당이면은 성립, 공동저당이면은 불성립. 여기는 공동저당이므로 불성립. 이래 한단 말이에요. 1번이 X. 자, 2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오세요. 자, 토지를 매수하여 아직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자가 지상의 건물을 신축했다. 자, 우리가 법정지상권의 가장 기본이 뭐냐? 가장 기본. 여기 보세요. 자, 법정지향권에 딱 떠오르면은 항상 동일인이 둘 다 소유하다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만약에 건물하고 토지를 동일인이 소유한 적이 없다면 법정지향권은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요건은 뭐라고? 동일인 소유. 자, 동일인이 소유하다가 어떤 사유로 땅주인 을하고 집주인 갑하고 달라졌잖아요. 이런 경우에 집주인 갑이 남의 토지에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걸 뭐라 한다고? 법정지상권. 그러면 경매로 달라지면은 몇 조? 366조 법정지상권. 기타 임의경매 외의 처분으로 달라지면은 관법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되려면 기본기가 뭐라고? 동일인이 둘 다 소유하다가 달라져야 한다. 그걸 항상 머릿속에. 그래서 기본기가 뭐든지 튼튼해야 된다. 자, 2번을 그럼 보십시다. 자,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자가, 그럼 토지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직까지. 이전 등기 안 했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아니면서 지상 건물을 신축했잖아요. 그러면, 그죠? 자, 토지 주인은 아닌데 지상 건물은 소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동일인 소유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이 그렇게 갑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동일인 소유한 적이 없단 말이야. 이래 되어 있잖아요. 이거 지금 갑이 지금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지금.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샀어 지금. 토지를 매수했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토지를 아직까지 등기했다 안 됐다 안 했죠. 그럼 토지 주인은 을입니까? 갑입니까? 아직 갑이죠. 그런데 을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럼 건물 주인은 을이고 땅 주인은 갑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동일인 소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은 안 된다고 근본적으로. 자, 3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지 소유자 성날 얻어서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경우. 그러면 자, 대지 소유자 그 갑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경우 양수인은 을 써놓으세요.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갑으로부터 성락을 받아가지고 갑의 토지의 건물을 신축해서 넘겨받은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땅 주인하고 집 주인하고 동일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법정지상권이. 그래서 이게 대지 소유자 성락을 얻었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지금 대지 소유자가 갑이거든요. 갑의 성락을 얻었지만 이건 의미가 없단 말이야. 갑의 성락을 얻어가지고 을이 갑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갑의 성락은 받았지만은 토지는 갑이 소유고 건물은 을이 소유고 하니까 동일한 소유도 아니다. 그 다음 또 이 을로부터 건물을 넘겨받은 을병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이렇게. 그죠? 그럼 건물 주인은 누굽니까? 병이죠. 땅 주인은 아직까지 누굽니까? 갑이죠. 동일의 소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병한테 넘어가도 법정지상권이 안 된다니까,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갑의 성락을 얻어서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경우. 자, 이거 보세요. 갑의 성락을 얻어서 을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병. 이 사람도 법정지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다. 자, 4번에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따로 건물을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은 법지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10가지 단어가 들어가면은 법지가 안 된다고 들어보셨죠?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버리면 법정지상권은 포기한 것으로 봐버립니다. 자, 5번.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 자, 5번 옆에다가 신의칙 사건. 자, 신의칙 사건, 그 그림을 항상 옆에 그려 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뭐 시험이 좀 잘 쳤다, 뭐 여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허당이다, 허당. 과연 정확하게 알고 답을 냈냐 이거죠. 예. 그러면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사상누각이다. 그래서 해설을 정확하게 듣고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알아라 이 말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인 소유입니다. 근데 건물이 을한테 지금 처분되었습니다. 처분. 4월 1일 날 5월 1일 합시다. 건물은 4월 1일 날 지어졌고, 그래서 을 앞으로 건물 등기가 됐습니다. 자, 을은 병한테 다시 건물을 처분했습니다. 8월 1일 날. 그래서 병으로 넘어갔습니다. 역시 건물에 대해서 등기됐습니다. 이게 신의지 사건의 그림입니다. 자, 최초의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다가 이미 경매위의 사유로 집주인하고 땅주인으로 분리됐습니다. 그리고 병한테 다시 집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을은요, 자, 집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했고, 요 토지에 대해서는 관법지를 취득했단 말이에요. 관법지. 관습법으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 등기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지. 관습법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근데 병이라는 사람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지상권을 여기는 취득을 못했습니다. 자, 을하고 병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 을은 관습법으로 최초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돼. 그런데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을이 취득해놓은 지상권을 법률 행위로 승계 취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지상권 이전 등기까지 해야 취득합니다. 근데 이전 등기 아직 안 했으니까 지상권을 취득을 못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땅 주인은 당연히 지상권이 없는 사람에게 철거 청구를 합니다. 근데 철거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고? 신의칙에 반한다고.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병이라는 사람은 지상권은 없지만 철거는 당하지 않는다. 그게 핵심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법정 지상권은 없지만 철거는 되지 않는다. 그럼 철거되지 않기 때문에 병의 갑토지 점유는 불법점이다. 적법점이다. 적법점이. 그러면 적법점이면은 병이 땅 사용료를 돌려줄 때 손해배상으로 돌려줍니까? 부당이득으로 줍니까? 부당이득으로. 그래서 이제 읽어봐란 말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 그게 병 아닙니까? 법정지상권이 붙어 있는 건물의 양수인 병이라 하더라도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은 손해배상이다,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갑토지의 전부의 을토지를 위하여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을토지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을토지를 위하여, 을토지를 위하여. 아, 이거 넘겨버렸다. 좀 지적을 하지. 이것도 해놨는데 요가 있었네 보니까. 잘려서 여기 안 나왔다 지금. 그죠? 우리는 괜찮은데 동상 보는 사람들은 그죠? 짜증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뭐 동상 보는 사람 어찌 된지 모르고 우리는 합격합시다. 우리는. 그건 모르겠고. 자, 여기 봅시다. 이 성의를 가지고 또 참석한 사람이 혜택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항상 법 과목은 한 번 읽고 한 번 듣고 머릿속에 다 들어간다. 그 정도 되면 완전한 천재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반복을 몇 번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참석한 사람은 오늘 딱 한 번 듣고 며칠 쉬었다가 컨디션 좋을 때 동영상으로 한 번 딱 들어버리면 완벽하게 소화가 될 것이다. 에? 그래야 할 시간이 있을까요? 60일. 자, 지역을 한번 봅시다. 자, 앞으로는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 자, 보세요. 그 제목을 보시면 갑토지의 전부의 을토지를 위하여 지역권이 설치했다. 여기는 을의 토지고 갑토지네, 이렇게. 그래서 을의 토지는 요역지고 갑의 토지는 성역지고 이렇게 돼 있네, 지금. 그래서 을이 이 전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린 보통 일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죠? 전체. 자, 그러면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지 전부여야 하고 성역지는 일부라도 됩니다. 즉 일부를 딱 잘라가고 여기만 통행을 해도 지역권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역지는 뭐라고요? 반드시 한 필지. 성역지는 전체가 돼도 되고 일부가 되어도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자, 1번에 을토지가 공유지인 경우에, 자, 이게 공유지입니다. 공유지. 여기 한번 보세요, 앞으로. 자, 그래서 우리 지역권에서는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불가분성입니다. 불가분성, 요렇게. 근데 만약 여기 을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A, B, C 세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운명을 갖춰야 됩니다. 지역권을 가지면 함께 가지고 소멸되면 함께 소멸돼야 해요. 그래서 지역권을 취득할 때는 쉽게 쉽게. 그 다음에 소멸할 때는 어렵게 소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취득은 쉽기 때문에 세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같이 취득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미 지역권을 가지고 있어요. 세 사람 다. 근데 소멸시킬 때는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을 소멸시킬 수는 없고 전원이 소멸시켜야 소멸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거기 또 읽어봅시다. 자, 1번에 을토지가 공유인 경우에 한 사람이 취득하면은 다른 사람도 취득한다. 맞잖아요. 자, 이번에 한 사람에게 소멸시효 중단이 있는 때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중단된다. 자, 여기 보세요. 무슨 말인지. 자, 지금 여기 요 A, B, C가 지역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A, B, C가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데 20년간 행사 안 하면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해 버려요. 그러면 이 소멸하는 것을 막는 것을 소멸시효 중단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막을 때는 전원이 막아야 되느냐, 한 사람만 막아도 소멸이 중단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이 한 사람만 막아도 전원을 위해서 중단됩니다. 즉 취득이나 존속을 위해서는 쉽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해도 된단 말이에요. 없앨 때만 어렵게 없앤다, 이런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A, B, C 중에서 어느 한 사람만 소멸시효를 중단, 즉 한 사람만 여기를 다녀버려도 전원을 위해서 중단되기 때문에 전원이 지역권을 그대로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3번에 갑토지의 소유자는 위기할 수 있지만 을토지의 소유자는 위기할 수 없다. 위기가 무슨 뜻이에요? 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지금 갑이 을이 다니는 요 토지 있잖아요. 일부를 지금 다닌다 생각합시다. 자, 요 토지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응? 지역권자는 누굽니까? 을. 이렇잖아요. 그런데 갑이 여기를 소유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권을 을한테 넘겨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위기랍니다. 그래서 위기는 누가 하느냐, 누구에게 하느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갑이 을에게 위기합니다. 갑을 뭐랍니까? 갑을 성역지 소유자, 을을 뭐랍니까? 지역권자, 요역지 소유자. 그래서 성역지 소유자가 요역지 소유자 또는 지역권자에게 위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3번에 갑토지의 소유자는, 즉 성역지 소유자는 위기할 수 있지만 요역지 소유자는 위기할 수 없다. 정확하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이 연상되지 않으면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게 위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위기라는 말은, 그죠? 을이 다니고 있는 요 성역지 토지를 을에게 넘겨주는 것을 위기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역지 소유자는 위기할 수 있지만 요역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넘겨주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4번은 뭐 판례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5번에 일부를 위한 지역권을 설정하시도 5번이 틀렸네. 왜요? 일부의 지역권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 일부를 위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일부를 위하여, 그 말은 그 일부는 요역지 아닙니까? 요역지는 일부라도 된다, 전부여야 한다, 전부여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역 을토지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을토지 되어 있나? 거꾸로 되어 있나? 갑토지 전부의 을토지를 위하여. 자, 여기 보세요. 성역지 일부에 대해서는 지역권이 설정이 될 수 있죠. 근데 요역지 일부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의 지역권이 설정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구구를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5번의 경우는 일부의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소리고, 일부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의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X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5번은 틀린 말입니다. 요역지는 한 필지 전부여야 한다. 그래서 요역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만 쉬겠습니다. 자, 오늘 다 못하면은요, 오늘은 한 6시까지 할 생각이거든요. 그 나머지는 제가 혼자서 보완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무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잠시만 쉬었다가 한 61분부터 해가지고 합시다. 하여튼 6시를 기준으로 한다 생각하시고 조금 쉬었다 갑시다. 조금만. 집에 갈 사람 가도 됩니다. 눈을 끔뻑끔뻑 사지 말고, 저 눈치 보고 가야지 이렇게 사지 말고 가도 아무 상관없어. 저 혼자도 하는데 뭐